여러분은 강가에서 머무는 걸 좋아하시나요? 서울의 한강은 생각보다 재미있는 곳입니다. 해마다 봄에는 멍 때리기 대회라는 것도 열리고요. 가을에는 잠 퍼자기 대회 요런 것들도 열립니다. 가장 분주한 도시 중에 하나인 서울. 이 도시 한복판에서 대체 왜 이런 대회를 하는 걸까? 생각해보면은 그게 그저 잘 쉬기 위해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런 성과도 없는 일, 어디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시간들을 일부러 공개적으로 함께 해보는 것. 그런 동안에 우리가 잘 해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사는 사람? 이런 걸로 돌아오기 때문이 아닐까요? 자, 토요일 저녁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 하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2월 14일) 토요일 첫 곡으로 선우정아의 뒹굴뒹굴 듣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웃집 라디오 진행을 맡고 있는 신혜희석 다니엘 PD이고요. 이웃집 라디오, 이 시간에는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들의 목소리를 만나봅니다. 뻔한 이야기 대신에 우리 이웃의 진짜 속마음이 궁금하시다면, 세상 구석구석을 새로운 목소리로 발견하고 싶으시다면 매주 토요일 저녁 6시에 방송되는 CPBC 라디오 이웃집 라디오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이 방송 함께 하시면서 나누고 싶은 말, 그리고 이 방송에 추천하고 싶은 진짜 보통의 이웃이 있으시다면 샵 1053번, 한 건 100원 드는 유료 문자 메시지, 그리고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신가요? 궁금한 여러분의 일상을 끼우끼우 해보는 시간, 세상 구석구석 신나는 일이 벌어지는 현장으로 떠나봅니다. 허연이 리포터의 이웃 끼우끼우. 네, 오늘도 어김없이 기웃기웃거리시다가 여기에도 기웃기웃거리시고 있는 우리 허연이 리포터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기웃기웃거리면서 많이 웃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 PD님 율동에 맞춰서 네. 굉장히 화기애애한 현장을 오늘은 다녀왔고요. 네. 네, 어르신들 만날 때마다 조금씩 이제는 기대가 되는데요. 네. 예, 과천시 노인복지관에 실버 그린 음악대가 있어서 오. 네, 꿈은 이제 이름에서 짐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어르신과 환경이 만났습니다. 그린이라고 하는데 그린. 네, 그래서 네. 그린이군요. 네, 아니면 어르신들이 만나러 가는 대상이 아주 푸릇푸릇한 새싹 어린이들이거든요. 어린이집 어린이들이어서 그런 의미의 또 그린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군요. 네, 과천시 노인복지관에서는 비교적 아주 역사가 깊은 그런 봉사단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2010년부터 꾸준히 활동을 해오고 계시고, 이제 다만 코로나 시기에는 어디나 다 정체가 돼 있었기 때문에 예, 그 시기는 조금 멈춰가기도 했었는데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고요. 일반 어린이집에 가서, 이제 과천시이다 보니까 그 관내 어린이집에 가서 어르신들이 직접 만드신 그 재활용품, 폐품 악기로 네. 공연을 하시는 거죠. 물론 이제 거창한 음악은 아니지만 동요지만 어린이들이 공감할 만한 그런 동요로 이제 연주를 하시고 또 아이들과 함께 이제 소통을 하는 그런 건데, 네. 환경과 관련하기도 해서 어느 주에 소개를 해드려야 되나 조금 고민도 했습니다만. 네네네. 네, 어르신들 굉장히 활력을 받으시고, 또 요즘에는 동네에서도 아기들, 어린이들 보기가 어렵다고들 하시잖아요. 맞아요. 또 제가 만난 이 과천시 노인복지관 실버 그린 음악대의 어르신 회원분들은 15분 중에 지금 4분을 만나 뵀는데 네. 다 80대 후반과 또 90대 어르신이셨어요. 우와. 예, 그러니까 손주들도 이미 다 장성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 어린이들 만나기가 어려웠는데 네. 이 봉사대 활동을 하면서, 음악대 활동을 하면서 어린이들을 만나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러면서 안긴다고 하는데 어르신들 정말 행복해하시는 목소리 들을 수 있거든요. 네. 배채순 어르신, 장지영 어르신은 92살이시고 우와. 가장 고령이시기도 한데 청일점이세요. 네. 스스로 그렇게 소개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기엽 어르신, 3분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폐기된 물건을 갖다가 씻어서 막 갈아서도 만들고 이렇게 두드리는 거 전부 악기를 만들었거든요. 가령 뭐 요구르트 병을 가지고 마라카스를 만든다든가 세제통을 갖고 드럼을 만든다든지 이런 재활용 악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해요. 이 할아버지 오셨다 와서 동글동글동글동글 앵기고 앵고 그냥 야단 났어. 좋아주고 할아버지는 한 분이거든. 청일점이 돼가지고 그 어린애들도 청일점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뭐 안아주고 저거 해주면 아주 좋아하고 애를 이뻐하기 뭐 때문에. 저걸 한 네, 그럼 흔들으면서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고 엄마고 먹이고 먹으면서 흔들으면서 웃으면서 직접 만들어주고 이거 살도 넣어주고 매주고 뭐 저거들이 하는 것도 이렇게 어설프게 오면 좀 따라서 해주고 뭐 좋아라고 하죠. 끝났을 때 그냥 이것도 우르르 와서 무릎에 앉아주고 하는 것이 더 제일 좋아라고 하고. 애기 보기가 힘들고 요즘은 남 애기도 함부로 못 만져요. 못 만져요. 그러니까 애기 안아보기도 귀한데 거기 가서 애들 안아봐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13세대가 이 교류한다는 거에 굉장히 소통한다는 게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쓰레기 광산을 넘겨주는 게 아니고 아름다운 금속 광산을 넘겨주기 위한 환경운동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취지가 좋아요. 그래서 우리 단체가 건강하게 오랫동안 유지한 것 같아요. 필요하니까.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야,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고 네. 의미도 있는 정말 와 맞아요. 가천시 노인복지관 실버 그린 음악대 대원님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아, 야단 났어 하시는데 막 저도 좋아 막 죽어. 네, 막 얼굴에 막 저도 미소가 막 그쵸, 피어오릅니다. 그쵸. 예. 행복해 하시면서 하시는 네. 거예요. 아기들 만나는 것도 행복한데 그쵸. 뭔가 단순한 그냥 음악 공연이 아니라 폐품을 활용한 공연이다 보니까 또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함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버릴 것도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기후나 환경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실천해 나가야 되는지 나중에 아기들이랑 같이 만들고 그걸 또 집에 가져간대요. 우와. 그러니까 부모님에게까지 그러니까 2세대 그 자리에는 없는 2세대 부모님에게까지 이제 소통이 되는 현장인 거죠. 야. 그러니까 어르신이 1세대, 3세대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고 하셨는데 진짜 공감이 되고요. 네네네네. 네. 이미 자녀들은 다 장성을 해서 아기들 만나기도 힘들었는데 이런 현장에서 무릎에 딱 오면 얼마나 꼬물꼬물거리는 친구들이 너무나 귀여울 네. 것 같습니다. 이제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어린이집에 요청이 오면 네. 이제 현장으로 직접 가시는 거예요. 어.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아주 반갑고 네. 화목한 현장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악기를 뭐 어떤 악기를 하나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궁금했어요. 네. 아까 어르신이 초반에 이제 요구르트 병으로 혹은 뭐 페트병 같은 걸로 마라카스를 얘기하신 건데. 마라카스가 이게 뭐 뭐죠? 샥샥샥 이렇게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쓱쓱 하는 거? 맞아요. 리듬악기 남미의 리듬악기라고 하는데 네. 그 남미에서는 마라카가 무슨 열매 이름인가 봐요. 거기에 그 말린 씨를 넣어서 이제 삭삭삭 소리가 나는 건데 네. 우리는 그 열매가 없으니까 거기에 쌀이나 콩을 넣어서 좀 크기에 따라 페트병 아니면 요구르트병 작은 거에 아이들이 또 만들기도 쉬우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가져가는 거죠. 네. 아니면 뭐 세제통이나 뭐 이렇게 큰 폐품 통을 그걸 엎어서 드럼으로 활용하고 아하, 둥둥둥 이렇게. 큰 박자를 이제 큰 베이스 같은 그런 음을 내는 거라고 할까요? 뭐 네. 그리고 이제 빨래판을 이용해서 뭐 남미의 기로라는 이렇게 두구둑두구둑 소리 나는 그런 게 있나 봐요. 그 나무 막대에 뭐 눈금이 있는 악기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활용을 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니까 뭔가 어렵고 힘든 악기보다도 폐품 안에서 좀 쉽게 만들 수 있는. 다만 어른들도 사용하시고 아이들도 함께 하는 거니까 담당 선생님들이 이제 세척을 깨끗이 하셔야 되죠. 아, 그 부분이 있군요. 중요하죠. 그런 숨은 노고가 있다. 그럼요. 특히 이제 새로운 선생님들이 오시면서 더 활성화가 돼서 어른들이 굉장히 담당 선생님을 칭찬을 엄청 하시던데 네. 저도 섭외 과정에서 이 주임님이랑 통화하면서 굉장히 일을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이다라는 게 전해지긴 했었거든요. 네네. 어르신들이 뭐 칭찬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과천시 노인복지관 김근희 주임님 어른들을 통해서 오히려 배우고 또 어린이들에게까지 소통이 되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음악대라는 봉사단이라는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분의 어른이 더 계셨는데요. 도창록 어머님이 네. 이 중에서 내가 막내야 그러시는데 86세세요. 86살이 네. 막내예요. 네, 와. 그러시죠. 그러니까 만나 뵌 분 중에서 어허. 네.
어린이들 만나고 돌아 나오는 길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해 주셨는데 아이가 계속 떠나지를 못하고 할머니를 불렀다는 거예요. 네, 그 얘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15분이 하시는데 거의 13분 이상이 항상 참석을 하시고 출석률이 너무 좋으셔서 어린이집이 좁을 경우에는 자리가 없어서 막 이렇게 해서 할 정도로 아이들에게도 어머님, 아버님들에게도 되게 좋은 영향,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봉사단이구나 라는 감동을 매번 할 때마다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맨 처음에 소개를 저희는 실버 그린 음악대요 라고 소개를 딱 한 번 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번에 갔을 때 저희가 누굴까요? 라고 했더니 실버 그린 음악대요 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아이들한테도 좀 큰 의미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노인자원봉사단은 어쨌든 어르신들이 사회활동을 하시면서 일단 활력을 얻고 일단은 삶의 의미를 찾으시고 보람을 느끼시면서 더욱 이렇게 조금 활력 있는 생활을 하시는 게 일단 목적이라서 가장 순수하고 가장 예쁠 때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이렇게 좀 좋은 전승의 시간이 되면 너무 좋겠다. 끝나고서 이렇게 나오려고 했는데 불러가지고 할머니 이러고서 그냥 뛰어쫓아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탁 안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데 그냥 할 수 너무 없이 가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랑 좀 같이 좀 살아본 아이가 아닐까. 지금 우리는 너무 아이들이 없잖아요. 다 성장하고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너무 그 아이들을 만나면서 좋은 것 같아요. 활력을 받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께서는 CPBC 라디오 이웃집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허윤희 리포터의 이웃기웃기웃 시간은 과천시 노인복지관의 실버 그린 음악대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마지막에 그 도착록 어르신의 네. 말씀이 좀 여운이 많이 남습니다. 그쵸. 네. 아마 그 아이는 어른들하고 함께 살아본 경험이 있는 아이일 것 같다라고 어르신이 그렇게 짐작을 해주셨는데 네네네네. 그 반대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처음으로 할머니 할아버지랑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율동을 했는데 악기도 만들었는데 너무 좋았던 너무 거죠. 좋아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은 따뜻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은 넓고 마음이 좀 세상을 넓게 보고 네? 조부모님 슬하에서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자란 친구들은 생각이 깊다. 이런 얘기를 맞나요? 맞는지 모르겠는데 맞을 것 같아요. 맞을 것 왠지. 같습니다. 네, 의미가 와요. 네. 그렇죠. 네. 이 어른들과의, 그러니까 큰 어르신들과 부모님 외에 더 그 윗세대와의 만남은 여러 가지 의미로 아이들에게 그 어떤 심지를 주는 그런 큰 의미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환경과 함께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김근희 주인님은 그걸 전승이라는 표현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이런 좀 밝은 분위기로 악기와 함께하면서 의미까지 전달이 되니까 실버 그린 음악대는 2010년 9월에 시작해서 지금 17년째거든요. 횟수로는 네네. 그렇게 네. 되잖아요. 계속 그 과천시 노인복지관에 역사가 있는 그런 봉사단으로 어르신 봉사단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나중에는 현장에서 한번 좀 푸릇푸릇한 봄에는 현장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깁니다. 네. 실버 그린 음악대는 한마디로 뭘까요? 라고 제가 사전에 주임님 통해서 질문을 좀 드렸거든요. 네. 어르신들이 열심히 생각을 해오셨어요. 우유다, 또 위대한 봉사다. 그 의미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봉사가 위대한 게 아니라 어린이들에게까지 가는 그 의미에서 위대하다라는 표현을 해주신 거고요. 네, 마지막은 직접 들어보시죠. 네. 실버 그린 음악대는 네모다. 생각해봐도 우리 그린 음악 때는 애들한테는 우유와 똑같다. 우유를 먹어야 성장이 빠르고 좋기 때문에 우유와 똑같아. 뭔가 그린 음악대라는 거는 어린이들에게는 가장 위대한 봉사다. 사랑이에요. 사랑. 지구 사랑. 세대 사랑. 환경 사랑. 그래서 사랑이에요. 사랑이고 산소다. 환경이 좋아야 우리가 산소를 마시고 살 수 있잖아요. 또 이렇게 어려운 그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결과를 만드는 것은 사랑이 없이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네, 여러모로 울림이 있는 오늘 시간이었고요. 확실히 어르신들이 우리 후손들을 만나는 시간이기도 하고 후손들이 또 어르신들을 만나는 시간이기도 한데 이 시간 안에 그 갭 사이에
많은 것들이 맞아요. 오고 간다라는 것을 느낄 수 맞아요. 있었던 보이지 않는 네. 무엇이. 그런 시간을 우리 허윤희 리포터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웃기웃기웃 시간은 과천시 노인복지관 실버 그린 음악대 이 대원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다양한 목소리 공동체의 숨결을 느껴요. 꿈과 희망 공감의 멜로디 토요일 저녁 함께 들어요. 이웃집 라디오 CBBC 라디오 연대의 시간 우리 곁에 모두를 위한 따스한 이야기 이웃집 라디오 지금 시작해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여러 공동체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토요일 저녁에 라디오 커뮤니티 CBBC 라디오 이웃집 라디오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여러분의 이웃집 PD 빠다니엘 PD입니다. 자, 가장 보통의 초대석 시간이 돌아왔어요. 2월 14일인 오늘은 설 연휴를 맞아서 정말 따뜻하고 의미 있는 가족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사단법인 서울문화예술교육협회의 대표이자 꿈나무마을 남성중창단을 이끄는 바리톤 최윤성 성악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리톤 최윤성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바리톤 최윤성이라고 하면 물론 다 아시겠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성악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가톨릭대학교 국민대학교 겸임교수 하면서 지금 자립지원 청년들이나 소외계층을 담당하는 서울문화예술교육협회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 최윤성 대표님 성악가시면서 작년에 만들어진 서울문화예술교육협회 대표이시기도 한데요.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직접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어려운 단체는 아니고요. 네네. 저희 서울문화예술교육협회는 문화 소외계층들을 위해서 문화예술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그 아이들의 공동체성을 좀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네. 근데 이게 저는 애초에 좀 궁금한 지점이 뭐냐면 그 성악가로서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또 현직 바리톤이시기도 한데 그거를 하시면서도 이렇게 서울문화예술교육협회라는 것을 또 만드셔서 애를 쓰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참 대단한 에너지를 가지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어떤 그 계기로 이렇게 시작하시게 됐는지도 궁금한데요. 과거에야 2014년 정도에 이제 저희 협회 모태가 되는 협회가 또 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협회라고 네. 거기 제가 이제 음악 파트 이사진으로 있으면서 그때는 아이들을 담당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다문화 아이들이랑 이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담당을 하게 됐었는데 그때 느꼈던 게 이 친구들이 결국에는 같이 살아야 되는데 다문화 아이들은 그들끼리 이렇게 뭉쳐서 살게 되더라고요. 네. 이제 그거를 가장 잘 융합하게 해주는 게 이제 같이 노래하는 일, 이제 좀 활동이죠. 같은 이제 공동체 활동을 하는 일이라고 느꼈었는데 그게 잘하면서 점점 사명감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은 내가 돋보이기 위해서 막 노래를 하고 내 어떤 탤런트를 막 빛냈다가 이 탤런트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어떤 누군가에게 가서 좀 더 어떤 화합 이런 것들에 기여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닿으시니까 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뭐 이 정도로 네.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제가 받은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네네. 종교 활동을 하면서도 그렇고 이제 성악 활동하면서도 선배님들이나 아니면 뭐 여타 윗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이제 도움을 받고 지원을 받았는데 그분들이 항상 얘기했던 게 자기한테 돌려주는 거는 의미가 없다. 네. 너보다 분명히 아래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을 테니 그들에게 베푸는 것이 자기한테 하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조금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당하지 않았나. 약간 농담적으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셨지만 그런 네. 가스라이팅이라면 그러니까 누구나 당해도 네. 좋을 네. 그러니까 내리사랑을 하라 맞습니다. 라는 네. 가르침을 선배님들이 이렇게 무한으로 주시면서 또 그대로 베풀게 되는 그런 선순환의 이런 어떤 음악가의 그런 인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서울문화예술교육협회를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그 활동의 일환으로 꿈나무 마을 남성 중창단을 지휘를 하고 계십니다. 이 꿈나무 마을 보육원 출신 청년들로 구성된 중창단이다. 이렇게는 들었는데 애초에 그럼 이 친구들하고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도 궁금해요.
좀 얘기가 깁니다. 네. 긴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네네네. 제가 2020년도에 이제 파리에서 귀국을 해서 네. 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는 참 명동에서도 자주 불러주시고 오. 그래서 이제 공연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전에도 제가 항상 느꼈던 게 뭔가 제가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던 중에 이제 뉴스나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거기에 아이들 자살률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원래 그러니까 어린이들을 좀 대하던 봉사 활동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때는 어린이들은 정말 지원이 많다라는 걸 많이 느꼈었거든요. 정책적으로 어린이에 대한 지원은 굉장히 많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사각지대였습니다. 자립지원 청년들에 대한 지원은 많이 없었고 거기다가 그 자살률 통계가 보건복지부에서 나왔던 게 43%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자립 지원을 하는 청년들의 반 이상은 이제 안 좋은 선택을 한다. 예, 반이 조금 안 되는 네, 숫자죠. 그쵸. 예, 안 좋은 선택을 한다는 걸 보고 그런데 어디에 지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디다 컨택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서 제가 통장 하나에 제 공연페이 중에 한 10% 정도를 모아놓고 있었어요. 네. 예, 근데 명동에서 노래를 하는데 끝나고 내려왔는데 이제 페이스북 메시지로 파리에서 친하게 지내던 누님 한 분이 네. 윤성아 너지? 이렇게 메시지가 온 거예요. 오. 근데 그분이 정말 정의로운 분이었거든요. 예. 원래는 다른 재단이 어떻게 돈을 쓰는지 모르니까 그쵸. 제가 함부로 이렇게 지원을 못했었는데 또 그분이 재단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누나가 계시는 재단이라면 믿을 수 믿을만하겠다. 아. 그래서 그 재단과 컨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 통장을 보내드렸고 네. 그때는 뭐 기부금 이런 것도 몰라서 예. 그냥 통장을 이렇게 보냈어요. 그냥 네. 통째로 보냈어요? 그 계좌이체를 싹 했어요. 그랬더니 아. 그 누님이 이제 윤성아 이렇게 보내면 아무것도 우리 쪽에서 처리할 수가 없다. 무식했죠. 그렇죠. 예, 그렇게 돼서 거기에 계신 이제 대표님께서 미팅을 요청하셨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가서 제가 이런 사람이고 성악을 하고 있고 현재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혼성 합창단을 부탁하시더라고요. 꿈나무 마을에 예, 혼성 합창단을 부탁을 하셨어요. 네. 근데 제가 또 아이들을 대할 때 그 남자라서 그런지 여자아이들을 잘 못 대하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러면 남성 중창이면 하겠다. 예, 이렇게 돼서 네. 아이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 그럼 최초에 만나게 되신 그 아이들은 몇 명으로 시작했나요? 3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갑자기 노래를 하라니까 애들이 오진 않죠. 그래서 그쵸. 한 친구가 실제로 발달 장애가 있는 친구, 네. 예, 그리고 두 친구는 할 일이 잘 없었는지 센터에 그냥 있던 친구 이렇게 둘이 와가지고 네. 같이 시작을 하게 됐어요. 셋으로 시작했어요. 예, 셋으로 시작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이제 벌써 몇 년이 되어 가나요? 이제 3년 차가 됐습니다. 와. 예. 그럼 그 3년 동안에 또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라고 하면 비록 시작은 3명이었으나 뭐 지금은 몇 명이 되었다. 뭐 이런 것일 것 같은데요. 14명이 됐습니다. 야, 정말 애쓰셨네요. 네. 예. 근데 이게 처음에 3명으로 시작했을 때는 그 노래를 처음에 원래 잘하던 친구들도 아니고 한번 뭐 발달 장애도 있고 또 그냥 내가 뭐 할지 모르겠는 친구도 있고 그런 친구였는데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시면서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3명일 때는 이 친구들끼리 뭘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 우리 노래를 하자. 보컬 팀을 하자 그래서 한 명 한 명 그냥 노래를 뭐 선정해주고 네. 이걸 연습해 와라. 네. 그랬는데 연습은 잘 안 됐어요. 왜냐면 그 한 친구가 자꾸 들어오면 소리 지르고 이런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렇군요. 그 발달 장애가 있는 친구는 락을 굉장히 사랑하는 친구였어요. 약간 좀 그 스트레스 해소하듯이 막 예. 지르고. 네, 그래서 그쵸? 들어오자마자 소리를 지르고 들어오고 이러니까 오. 이제 수업에는 지장이 있었죠. 네. 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친구들 몇 명이 2명이죠. 몇 명이라 하면 네. 이 친구를 좀 다른 음악 교실로 보내고 우리끼리 제대로 배우고 싶다 이렇게 네네네. 좀 얘기를 해서 사실은 2명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그렇죠. 약간 결이 그래서. 중창단이라는 결에 맞는 멤버를 꾸리는 것도 중요하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그 친구는 조금 더 중창이라기보다는 락에 더 심취해 있을 수 있고 더 재주가 있는 네. 친구다 보니 1시간 넘게 락에 대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친구였습니다. 야, 그리고 실제로 지를 수 있고.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친구다 보니까 적성을 또 찾아주고 네, 맞습니다. 그렇게
2명 다 잘 연습해가지고 꾸려오신 걸로 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꿈나무 마을 남성 중창단 벌써 그렇게 시작을 해서 3년이 되었고 14명이 되었는데요. 지금 지도를 계속 해오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연습도 정기적으로 할 테고 네. 확실히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 보니까 굉장히 나아졌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아실 것 같아요. 그냥 어떤가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음악적이라기보다 사실 행동 양식이죠. 나아졌다 하면 네. 음악적인 거에서 그 노래를 하다 보면 저도 이제 대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지만 많이 하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반복하고 반복하면 연습하면 되게 좋아집니다. 네. 근데 많이 늘지 않는 게 행동 양식이거든요. 네. 근데 아이들이 처음에는 실제로 팬티를 입고 오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센터에서 연습을 하다 보니까 집 같은 곳에 선생님께서 오시니까 예. 이게 약간 그 어떤 복장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집에 선생님 오시니까 그냥 대충 하고 가자 이런 느낌이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또 예. 이제 거기 센터 대표님이 나오라 그래서 온 친구들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머리도 이렇게 올라가 있고 예. 약간 그 자다가 나온 것처럼 쓰레빠 신고 우리 군대에서 주말 풍경 같이 생각하면 되겠네요. 비슷합니다. 예. 막 간식 준다니까 예, 간식 준다니까 이렇게 와서 있던 친구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사람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씻고 정리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우울증 초기 증상을 치료하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이 친구들이 또 방에 갇혀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사실 센터에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이 친구들을 각각 찾아가서 나와서 들어라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누리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방에서 안 나오니까. 네.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이제 10계명을 내렸어요, 제가. 이 중창단과 함께 하려면 지켜야 되는 10계명. 10계명. 그 중에 첫 번째가 아침이 아니죠. 12시에 일어나 씻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규칙을 정해준 거네요. 네. 네. 그래서 행동 양식이 가장 많이 좋아졌고요. 지금은 아이들 다 머리도 감고 오고 용모 단정하게 해서 네. 연습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정말 눈에 띄는 변화였고 네, 그 그렇죠. 변화로 인해서 그 친구들이 이 중창단에 와서 연습하는 그 연습 자체의 그런 어떤 마음의 자세가 변화하니 그 노래의 결도 따라 변화하였다. 요 정도의 느낌. 네, 그렇죠. 지금은 사실 아이들이 처음엔 노래를 진짜 못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1, 2년 하다 보니까 애들이 좋아졌잖아요. 네. 처음에 노래를 못할 때는 네. 이제 그 저희가 스토리가 자립지원이라는 스토리가 있으니까 못해도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노래가 느니까 감동이 좀 덜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선택을 해라. 더 못해서 감동을 줄 건지 이제는 음악으로 감동을 줄 건지 결정을 해라. 그랬더니. 네, 지금 그래서 아이들이 더 좋아진 게 이제는 지휘자랑 눈도 잘 마주치고 더 중창단 일도 본인이 나서서 뭐 스케줄을 짠다든지 아니면 각자 잘 못 챙기는 아이들 옷도 챙긴다든지 그래서 굉장히 이 단체가 아이들한테 조금 각인이 된 단체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이들이 그런 면으로 좀 더 좋아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 들어가지고 그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정말 굉장히 많이 커졌고 또 많은 분들이 그 지원에 대한 어떤 필요성에 공감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여전히 아무리 그래도 그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잖아요. 어찌됐든 자기 자신이 해야 할 몫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외톨이인 것 같고 혼자인 것 같고 막 그런 순간들이 그들을 많이 괴롭힐 텐데 지금 우리 최윤성 대표님이 하시는 이 꿈나무 마을 남성 중창단에 소속되어 있는 14명의 친구들은 서로 이제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끈끈한 가족 같은 느낌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시설을 퇴소하고 나서 이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 초년생으로서 겪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고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중창단 활동을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이제 또 내가 먹고 사는 일을 또 하면서 같이 해야 되는 일일 거잖아요. 이게 중창단 활동이 이 친구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도 한번 물어보셨나요? 사실 제가 느꼈던 것과 이 친구들한테 물어봤을 때 공통점은 본인의 세계가 그렇게 넓지 않다 보니까 그 사람 사이에 불편한 거를 잘 못 참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창단 활동을 이제 한 1, 2년 하다 보니까 이번 새해 때는 한 친구가 저한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중창단이 너무 좋은데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 안에서도 내년에는 좀 저희가 더 이 모든
서로의 뭐 미움 같은 걸 잘 풀고 잘 지낼 수 있겠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네. 약간의 불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제 아이들끼리 서로 밖에서 우리가 노래할 때는 다 협동을 해서 하지만 이제 개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친구와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성향이 다르니까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 친구 이름을 여기 밝히긴 좀 그렇지만 그 네. 친구 이름을 얘기하면서 친구야, 다 그렇게 살아. 어. 나도 학교에 가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다 이렇게 행복하게 천국처럼 살 수는 없단다.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제일 필요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 저는 처음부터 이제 제일 관심을 가졌던 게 이 친구들이 삶을 영위하느냐 아니면 안 좋은 선택을 하느냐에 제일 큰 관심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런 거에서 멘탈이 약해져서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네. 예, 좀 이렇게 안 좋은 생각이 들 때 단단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게 네. 당연히 세상은 내가 좋은 사람들만 있을 수 없고 네. 그리고 돈을 벌음에 있어서 회사 생활에 있어서 당연히 더 뭐 힘든 경우들이 더 많을 텐데 그걸 중창단 안에서 작은 사회로서 좀 경험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면으로 좀 사회에 대해 알아가는 게 좀 더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사실 중창단 활동이 도움되는 거는 이 친구들의 성취감이 제일 많이 도움이 되는 거죠. 좀 다른 의미로 네. 결국에 아이들이 혼자 방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게임을 많이 합니다. 나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 네, 그러면 나 혼자 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중창은 사실 나와서 얘가 잘못했는데 다 능력치가 떨어져 보이는 그런 기분 나쁜 상황에 처할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그렇게 힘든 거를 또 공연 전에 막 연습하면 힘들잖아요. 근데 무대에 올라서 스파트라이트 조명을 받고 이제 노래가 다 끝나고 박수를 받는 거에서 굉장한 성취감을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느끼려고 내가 이 고생을 했구나라는 걸 알아야 네. 나중에 어떤 힘듦에 대한 내성이 많이 커지고 네. 이걸 견디면 내가 어느 정도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가장 이제 도움이 많이 사회생활에 도움이 많이 되는 요소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웃집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이웃집 PD 빠다니엘 PD입니다. 자, 2월 14일인 오늘은 사단법인 서울문화예술교육협회 대표이자 꿈나무마을 남성중창단을 이끌고 계시는 바리톤 최윤성 성악가님과 이야기 나누는 것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를 듣고 있다 보니까 확실히 이 자립준비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나는 좀 혼자야라는 그런 생각, 그래서 뭔가 세상 밖으로 나가서 도전을 하기보다는 그냥 진짜 내 것을 지키기에도 급급한 그런 삶을 살다가 우리 최윤성 대표님을 만나서 이렇게 같이 노래를 하면서 이 삶이라는 것이 정말 내가 노력하고 정말 힘들어도 견디고 이렇게 잘 못 지내는 친구와도 잘 지내려고 노력하다 보면 빛을 보는 게 있구나라는 어떤 성취감, 정말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게 아주 중요한 성취인 것 같은데요. 최근에 꿈나무마을 남성중창단에 그런 성취 비슷한 기쁜 소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한불수교 140주년을 맞아서 무려 프랑스에서 초청 공연을 하게 됐다는 소식이 저한테도 이제 들려왔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좀 알려주세요. 네. 그래도 저는 제가 이제 파리에서 공부를 하고 네. 그리고 거기서 극장 생활도 하고 프랑스에 그래도 한 7, 8년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이렇게 되는데 같이 노래를 하던 가수님께서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이번에 한불수교 140주년 공모전이 뜬 거야 돼요. 공모 사업이 있었어요. 예, 공모 사업이 프랑스에 있는 주불 한국대사관이죠. 한국대사관에서 이제 공연이나 전시 이런 뭐 문화예술 팀을 모집을 하길래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여기 중창단 친구들에게 너희들이 한번 써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공모전에 한번 도전해봐라. 그 경험까지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네. 그래서 그중 한 친구가 이제 사무엘을 좀 하는 친구가 있어서 네. 그 친구가 본인이 이제 다른 요청을 그 도움을 요청하면서 썼는데 그게 당선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 아이들이 직접 썼다는 게 저는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와, 그러면 그게 그냥 이게 되겠어 싶은 마음도 반 정도 있고 그래도 저는 안 한번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반신반의하면서 그래도 도전을 한 거잖아요. 네네네. 그 도전이 통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심지어 대한민국도 아니고 프랑스에. 야, 그랬을 때 그 친구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사실 아이들 처음에는 별 감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뭐 이런 말은 좀 슬픈 얘기지만 이제 센터에 있을 때는 네.
뭐 유럽도 보내주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실제로 사회에 나가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해외에 나간다는 건 되게 뭐 진짜 현실적이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다가 이제 날짜가 다가오면서 이 친구들이 긴장하고 그렇죠. 왜냐면 기대하고 연습해야도 있고. 예. 이런 게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지금은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궁금했던 것도 이게 막상 되고 나면 얼떨떨하면서 또 기쁠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만큼 해외 공연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부담이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 부담감과 설렘을 가지고 현재 연습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나요? 연초에는 그래도 공연이 조금 잡혀서 지금은 공연 2회에 집중을 하고 있고 네네. 이제 8월 달에 저희가 출국을 하거든요. 네. 그 전까지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야죠, 아이들과. 그쵸. 네. 정말 남 부끄럽지 않은 그런. 그렇죠. 이제 한국 이름 달고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잘해야죠. 국가대표라는 네. 마음으로. 야, 물론 준비하는 과정이 고되겠지만 딱 무사히 수행해 냈을 때 그 성취감은 정말 평생 가져갈 것 같은 그런 기억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아직은 뭐 확정되진 않았겠습니다만 프랑스 뭐 어디에서 공연을 하는지 뭐 이 정도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은 파리에서 공연을 해야겠죠. 파리. 네, 그래서 지금 컨택을 하고 있는 장소들이 뭐 한국문화원이라든지 그리고 거기 공연장 몇 군데 이제 컨택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루아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이제 1시간 반 정도 이제 이동하면 나오는 곳인데 와인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거기서 어떤 수사님과 컨택이 돼서 거기서는 1회 공연을 또 합니다. 간 김에 이제 여러 곳을 돌면서 할 수 있게. 네, 한 번 공연하고 오는 건 아쉬울 것 같더라고요. 아쉽죠. 네. 너무 아쉽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조금 파리 안만 보는 것보다는 이제 사실 파리는 소도시가 예쁘거든요. 역시 프랑스에서 지내본 경험이 많으시니까. 네, 그래서 파리에서 1회, 소도시에서 1회 이렇게 2회 공연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야, 그러면 이게 지금 해외 공모 사업에 당선돼서 가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14명에다가 뭐 대표님에다가 뭐 이렇게 추가 인원까지 하면은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뭐 비행기나 숙소나 이런 것들도 해결이 돼야 될 텐데 그런 비용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처음에는 이게 견적을 냈을 때 네. 5천만 원 정도가 들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와. 근데 제가 어쨌든 협회가 있지만 네. 지금 후원금이 한 2만 원, 3만 원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걸로는 안 되고 500명한테 10만 원을 걷는 프로젝트를 시작해보자라고 그냥 되게 안일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네네. 500명을 내가 10만 원씩은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그냥 이 친구들을 응원하는 어떤 후원자들 개념으로다가. 예. 왜냐면 노래만 해왔던 사람이 뭘 진행을 하려니까 잘 모르잖아요. 잘 않죠. 몰랐어요. 쉽지 않죠. 근데 이번에 12월 달에 저희가 2025년 12월 달에 제2회 정기 공연을 했는데 네. 그때 진선재단이라는 곳에서 후원을 해주시겠다고. 그래서 진짜요? 예. 그래서 여러 지금 요소들이 다 해결된 상태입니다. 그래요. 정말 이건 하느님의 도우심이. 저는 정말 그때가 딱 제가 9.1기도 마친 지 얼마 안 됐을 때거든요. 그때 얼마나 고민이 많으셨겠어요. 그래서 정말 묵주가 안 잡히더라고요. 당장 어떡하지 하면서. 그래서 9.1기도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재단에서 이렇게 저희 공연을 보시고 그래서 제가 그 공연에서도 이런 상황을 이제 얘기를 했더니 정말 흔쾌히 지원을 약속해 주셔가지고 네네. 비행기부터 숙박, 이제 여행사 이런 곳은 해결이 좀 된 상태입니다. 이야, 진짜 데오 그라시아스 하느님 감사합니다. 네. 야, 그러면 이번 공연을 위해서 뭐 특별히 준비하시는 어떤 힘을 딱 주는 포인트가 되는 곡이라든지 뭐 테마가 있다면 살짝 귀띔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전체적으로 제가 항상 이 중창팀을 아니면 저희 협회를 이끌어가면서 하는 게 결국에는 자립이거든요. 네.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자립을 못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 아이들에게만 이제 통용되는 말일까라는 생각을 항상 해요. 그래서 저희 협회가 어쨌든 소외계층 문화예술 교육이기 때문에 나아가서 지금은 고립 청년까지 이렇게 좀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거든요. 항상 이제 드는 생각은 내가 살아가는 힘이 이제 생겨야 된다는 게 가장 큰 주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문제없어라는 곡을 지금 연습을 해서 공연도 한번 했는데요. 네. 혹시 황규현 그렇죠. 이제 네. 같은 세대실 것 같아서
아이들은 이 노래를 모릅니다. 모르죠, 모르죠. 네, 정말 옛날 노래잖아요. 황규영 선생님의 나는 문제 없어라는 그쵸. 곡을 합창곡이 있길래 시켰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네. 또 그 우리 친구들의 그 소울이 담겼을 것 같아요. 네. 진짜. 그 첫 가사가 이 세상 위에는 내가 있고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세상 속에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위에는 내가 있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가고 싶어라는 이제 맞아요. 가사가 네. 많이 그쵸, 기도문 같은 거죠. 많이 외칠수록 이 친구들이 더 조금 힘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곡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 나는 문제 없어. 와, 소름이 돋았습니다. 추억이죠. 이야. 자, 그러면 그 공연 이제 물론 뭐 우리나라에서 그 공연을 보기 위해서 프랑스까지 날아가기는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때가 맞아가지고 그 공연 시간대 이렇게 돼서 혹시 프랑스 현지에서 우리 공연을 이렇게 지나가면서도 시간이 맞네 하고 볼 수도 있잖아요. 너무 좋죠. 네, 그러려면 그 최신 소식을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네, 빨리 생각해 주세요. 네, 네. 뭐 협회 저희, 홈페이지라든지 홈페이지가 있고요. 네. 이제 그 협회 홈페이지보다는 제가 사실 협회 홈페이지를 만들고 저희 중창단 홈페이지를 따로 만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협회 홈페이지에 모든 이런 걸 올리는 거는 약간 아이들을 데리고 약간 좀 후원금 장사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그건 말고 차라리 아이들 홈페이지를 아이들이 따로 만든 게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런 소식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이제 홈페이지 그 어떻게 검색해야 되려나? 뭐 꿈나무 마을 중창단 이렇게 하면 나오는지. 네, 꿈나무 마을 이게 저희가 네. 좀 그 방송국 이름 같은데 네. 드림트리라는 이름으로 드림트리. 네, 그래서 드림트리 빌리지가 이제 영어로 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네네네. DTV라는 이름으로 홈페이지를 개설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야, 그러면 이 홈페이지는 제가 그 PD 양반이 잘 찾아가지고 네, 홈페이지 선고표 게시판이나 이런 곳에 한번 잘 찾아서 링크를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들어가 보시고 혹시 올해 8월 즈음에 프랑스 여행이 또 예정되어 있으신 또 바캉스 기간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은 맞다 하고 한 번씩 들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나는 문제없어를 그럼 한국어로 들을 수 있는 건가요? 한국어로 합니다. 이야, 또 프랑스에서 울려 퍼지는 나는 문제없어. 네, 중창단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벌수교 기념 공연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이후의 목표도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또 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게 또 중창단이나 합창단의 이 숙명이기 때문에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십니까? 저는 저희 중창단을 봤을 때 이렇게 어떤 청년 성가대 이렇게 뭐 성당에 묶인 단체가 아니고는 유일하다는 거를 찾았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이 대학교나 이렇게 뭐 성가대로 묶인 단체가 아니면 이렇게 18세에서 26세 청년들이 모여서 하고 있는 이렇게 예술을 하고 있는 단체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 전원 다 신자입니다. 아이들이 성당 열심히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WID에 너무 적합하지 않나 우리 아이들이. 다가오는 세계 청년 대회. 27년도에 그 세계 청년 대회에 교황님 앞에서 기도를 열심히 해야겠죠. 교황님 앞에서 노래를 한 곡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게 다음 저희 활동 목표보다는 기도 목표로 가지고 있고요. 네. 그 결국의 꿈은 사실 이 친구들의 자립이죠. 그 모든 과정들은 사실은 이 친구들이 정말 내 인생을 잘 설계해서 스스로 뭔가 효능감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항상 얘기합니다. 네. 세금을 내고 살아야 된다. 세금을 받지 월급을 말고. 받고, 월급을 받고 세금을 내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늙어 죽는 게 중간에 다른 노화로 길로 죽는 빠지지 게 않고. 노화로 죽는 게 저희 목표죠. 저희 중창단에. 갑자기 또 마지막에 짠해지고 또 감동이 있는 그런 대표님의 정말 대표님이라기보다는 또 지휘자님이라기보다는 또 좀 인생을 먼저 산 형이나 약간 삼촌의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요. 자, 우리 방송 이름이 이웃집 라디오입니다. 우리 최은성 대표님이 생각하실 때 이웃은 뭐뭐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뭘로 정의하시겠어요? 재산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재산이다. 네. 제가 사실 그 전에 논문을 한 편 본 게 있는데 네. 이제 그게 제 이런 봉사 활동에 좀 모태가 된 논문이 있습니다. 그 독일의 볼프람 슈나우더라는 이제 그 연구가가 성공한 삶에 대한 이제 논문을 썼는데 네. 사실 지금 한국은 굉장히 물질주의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돈과 네. 여러 가지 뭐 재산들로 아파트, 평수, 뭐 자동차, 부동산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분이 이제 얘기한 건 그거였습니다. 같이 노래할 수 있는 사람, 나갔을 때 같이 와인을 한 잔 주는 사람. 그러니까 결국 제가 봤을 때 이웃이거든요.
그런 내가 이제 집 밖을 나갔을 때 같이 공동체성인 거죠. 공동체로 활동할 수 있는 단체가 많은 게 이게 부유한 성공한 삶이 아니냐라는 이제 논문을 쓴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봤을 때 저는 이웃집 라디오라고 해서 이웃을 들었을 때 너무 그 주제에 와닿는 이제 말인 것 같아가지고 이제 나가서 만나는 이웃들은 재산이죠. 왜냐하면 나의 성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공동체성을 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재산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아유, 야 이거는 뭐 안 물어봤으면은 조금 그거 했을 만큼. 네. 준비한 것 같죠? 네, 마치 준비한 예. 그러나 되게 그냥 얘기하신 것처럼 잘 들었고요. 자, 벌써 저희가 대화한 지 좀 시간이 흘러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이웃집 라디오 청취자분들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를 바리톤 최윤성님의 취향으로 한번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성가이면 더 좋은? 아, 뭐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나요? 네, 뭐든지. 저는 요즘 또 아이들이 잘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요? DJ님은 아실 텐데, 네. 그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아. 변진섭 씨 노래죠. 그쵸. 나이가 나오네요 여기서. 이 노래는 근데 뭐 다시 부르는 사람들도 많고.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공연 때마다 아이들한테 솔로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한 구절씩은 할수 무대에서 있도록. 노래를 할 수 있게 하거든요. 네. 처음에 1화 때는 아이들한테 촛불하나라는 노래를 줬습니다. G.O.D의 촛불하나. 그것도 의미가 있죠. 네. 그래서 랩 파트, 노래 파트 다 한 명씩 노래할 수 있게. 그래서 각자 네. 내가 맡은 부분을 확실하게 할 수 있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게 해주셨거든요.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게 굉장히 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의 사랑에 필요한 것을 한 소절씩 이렇게 줬었는데 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반응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또 가사 자체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노래를 같이 들으면.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웃집 라디오 오늘 가장 보통의 초대석은 설 연휴를 맞아서 정말 따뜻하고 의미 있는 가족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신 사단법인 서울문화예술교육협회 대표이자 꿈나무 마을 남성 중창단을 이끄는 바리톤 최윤성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